안녕하세요. 70이 넘은 박정욱이라고 합니다. 제 사연을 사연책방 채널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이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박정욱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문 앞 자동차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시계 바늘이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아들 태우의 차였다. 정욱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급히 대문을 열어젖혔다. 태우가 트렁크에서 큰 짐가방 2개를 꺼내고 있었고 뒤따라 며느리 지연이 우산을 접으며 내렸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정욱의 눈에는 뭔가 어색한 웃음처럼 보였다. 갑자기 웬일이야? 밤에 짐까지 들고. 정욱이 물었다. 태우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대답했다. 집 수리하느라 며칠 여기서 지내야겠어요. 괜찮죠? 정욱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집 수리라고 하기에는 짐이 너무 많았고 지연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어떤 계산적인 기색이 엿보였다. 어머니, 댁이 정말 넓네요. 방도 많고. 지연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옥은 그 시선이 단순히 감탄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지연의 눈동자가 집 구석구석을 흐르며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었다. 옆집 할머니 말순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놓치지 않는 분이었다. 아이고, 태호 왔네. 며느리도 함께 왔고. 말순이 반가운 척하며 말했지만 그 시선은 예리했다. 네. 할머니, 잠시 집 수리 때문에 머물게 됐어요. 지연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수십 년 동네에서 산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단순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집 수리라는 핑계로 시댁에 들어오는 며느리들의 속셈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이다. 태우가 짐을 안방에 옮기는 동안 지연은 거실 곳곳을 살펴보았다. 낡은 가구들과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안방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였다. 지연의 시선이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재빨리 다른 곳으로 향했다. 정욱은 부엌에서 밤참을 준비하며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이 와서 반가운 마음과 함께 뭔가 불편한 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연의 시선이 집 안 곳곳을 살피는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며칠만 신세지겠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다. 뭔 소리야? 가족인데. 정욱이 대답했지만 지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지다. 그날 밤 정욱은 잠이 오지 않았다. 빗소리와 함께 집 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이 유난히 신경에 거슬렸다. 태우 부부가 소근거리는 목소리도 들렸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말수는 자신의 집 창문에서 태우네 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십 년 동네에서 살면서 터득한 직감이 이번 일이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본 그 계산적인 기색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집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욱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지연은 마치 집 주인이라도 된 듯 거실 가구의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다. 오래된 장롱을 벽 한쪽으로 밀어내고 식탁을 창가로 옮겼다. 정욱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와 보니 집 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 있던 가구들이 모두 제자리를 잃고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마당에 있던 장독대와 안방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창고로 옮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걸레를 들고 나타나며 밝게 웃었다. 어머니, 집안이 너무 답답해서요. 좀 넓게 만들어 봤어요. 어떠세요? 훨씬 시원하죠? 정옥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함부로 옮긴 것이 가장 화가 났지만 며느리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그래도 30년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독대는 왜 치웠어? 정옥이 꾹 참으며 물었다. 아, 그거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요. 요즘 누가 장독대를 마당에 두나요? 시대에 뒤떨어져 보여요. 지연의 말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다. 태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망설였다. 태호야, 이것 좀 봐. 정옥이 아들을 불렀다. 엄마, 뭐가 문제예요? 지연이가 집 안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한 건데. 태호는 아내 편을 들었다. 정옥의 마음에 첫 번째 상처가 새겨지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든다는 사실이 서럽고 화가 났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이 냉장고를 열어보며 혀를 찼다. 어머니, 이 김치 너무 짜지 않아요? 우리는 싱겁게 먹는데 김치가 짜면 김치가 아니지. 정옥이 대답했지만 지연은 이미 김치통을 하나씩 꺼내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다. 새로 담그면 되죠. 제가 담글게요. 지연의 말에 정옥의 자존심이 상했다. 4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온 솜씨를 하루아침에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옆집 말순이 담장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창고로 옮겨진 장독대와 마당에 내놓인 오래된 가구들을 보며 혀를 찼다. 며느리가 벌써부터 집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이 예사질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정욱이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희는 다이어트 중이라 이런 기름진 음식은 안 먹어요. 정욱이 새벽부터 준비한 미역국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그대로 식탁에 남겨재다. 대신 지연은 태호와 함께 샐러드와 닭 가슴살만 먹었다. 태호도 예전에는 엄마 음식 좋아했는데 정욱이 중얼거렸지만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후에 태호가 출근하고 난 후 지연은 집 안 곳곳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안방 구석의 금고는 물론이고 벽장 속 서류들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마치 이 집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욱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마음이 착잡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이 낯선 공간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이 집에서 밀어내려는 것처럼 느껴지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정욱은 특별히 정성을 들여 저녁상을 차렸다. 태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손수 담근 김치까지.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태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지만 지연의 표정은 탐탁지 않았다. 지연이 젓가락으로 잡채를 조금 집어 먹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이거 너무 짜고 기름져요. 저희는 건강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정욱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짜다고? 내가 40년 넘게 해온 음식인데 어머니께서 오래 하셨다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연의 말에는 조금의 예의도 없었다. 태호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지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어머니도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드셔야죠. 지연은 태연했다. 정욱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내가 해먹어. 내 음식이 그렇게 맛없으면 지연은 정욱이 나간 후 태호에게 말했다. 당신 엄마 너무 고집세지 않아요? 요즘 무가 이렇게 기름지게 먹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가 해준 잡채를 조용히 먹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 맛이었지만 이제는 그 맛조차 편하게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1시간 후 지연이 배달앱으로 시킨 샐러드와 스시가 도착했다. 정욱이 정성으로 차린 밥상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음식들이 식탁을 차지했다.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지연이 말했지만 정욱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말순이 창문 너머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저렇게 대하는 며느리를 보니 혀가 절로 찼다. 참다 못해 대문으로 나와 인사하는 척했다. 아이고, 지연이 참 바쁘네.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고. 말순의 말에는 은근한 비꼼이 섞여 있었다. 네. 할머니, 요즘 배달 음식이 더 맛있어요. 지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때는 시어머니 음식이 최고였는데 며느리 입맛이 참 고급이구나. 말순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날 밤 정욱은 부엌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자신이 정성으로 만든 음식들이 고스란히 냉장고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서러웠지만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상처였다. 지연은 태우와 함께 배달 음식을 먹으며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이 집에서 소외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집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한 후에는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회피만 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연의 본색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크네요. 땅도 꽤 넓고.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욱이 눈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래,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아, 그래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 것이 되는 거네요. 지연의 말에 정욱의 젓가락이 멈췄다. 뭐라고? 정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아, 그러니까 태호가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태호가 급하게 아내를 말렸다. 지연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욱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내가 언제 죽는다고 벌써부터 그런 계산을 하고 있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욱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태호야, 내 아내 좀 단속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정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태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엄마, 지연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욱의 눈에는 태호도 아내 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더욱 화가 났다. 그날 오후 지연은 정욱이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 집안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았다. 특히 안방 구석에 있는 금고에 관심이 많았다. 작은 금고였지만 꽤 무거워 보였고 오래된 것 같았다. 지연이 금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지연이 재빨리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말순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이고, 지연아. 뭐 하고 있었니? 말순의 눈빛이 예리했다. 아, 할머니. 청소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 청소를 참 꼼꼼히 하네.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말순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다. 지연의 얼굴이 약간 빨갛게 달아올랐다. 네, 깨끗하게 하려고요. 그래. 그래. 며느리가 부지런해야지.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저녁 시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연이 다시 재산 얘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었다. 어머니, 혹시 집 외에 다른 재산도 있으세요? 지연의 질문에 정욱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정리할 것도 있고. 지연은 태연했다. 태호가 다시 아내를 말렸다. 지연아, 그만해. 하지만 태호의 눈빛에는 은근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욱은 아들의 그런 눈빛까지 놓치지 않았다. 결국 태호도 지연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정욱의 마음에는 깊은 실망과 함께 결심 같은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정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이미 조사해둔 정보로는 이 집과 땅만 해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고 금고 안에는 현금도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 정욱이 교회에 간 사이 지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호는 회사 일 때문에 나가고 없었다. 절호의 기회였다. 지연은 먼저 안방 구석에 있는 금고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오래된 다이얼식 금고였지만 아직 튼튼해 보였다. 번호를 몇 가지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시어머니 생일, 시아버지 생일, 태호 생일까지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다음으로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뒤져보았다.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집 등기부등본을 발견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땅 면적이 훨씬 넓었다. 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또 다른 서랍에서는 통장을 몇 개 찾았다. 잔고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연은 몰래 통장 번호들을 휴대폰에 메모해 두었다. 벽장 안쪽까지 뒤져보니 작은 수첩이 하나 나왔다. 수첩 안에는 각종 비밀번호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혹시 금고번호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연은 그 수첩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말수는 자신의 집에서 태훈의 집을 주시하고 있었다. 정욱이 없는 사이 며느리가 집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지연이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말수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온 경험이 있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몰래 집 안을 뒤지는 경우를 말이다. 대부분은 재산 관련해서였고 결말도 뻔했다. 지연이 수첩의 숫자들을 이용해 금고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욱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지연은 급하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정욱은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색을 느꼈다. 평소보다 얼굴이 붉었고 시선도 어딘가 어색했다. 교회에서 일찍 끝났어. 정욱이 대답하며 집 안을 둘러보았다.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말순이 담장 너머로 정욱에게 말을 걸었다. 정호가 오늘 교회 갔다 왔지? 응, 왜? 아니, 그냥 며느리는 집에서 뭐 했나? 말순의 질문에 정욱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날 글쎄 집에 있었겠지 그날. 왜 그래? 그날.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본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지연은 그날 밤 태호와 함께 침실에서 조용히 얘기를 나눴다. 지연은 당신,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은 태호가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지연은 그냥 보니까 집도 크고 땅도 넓잖아, 지연은. 아버지가 돈을 꽤 모으셨나 봐, 지연은. 지연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지연은 태호는 아무 대답 없이 천장만 바라봤다. 지연은 하지만 속으로는 아내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다음날 아침 일찍 정옥은 시장에 나갔다. 일주일치장을 보려면 시간이 꽤 걸릴 예정이었다. 지연은 이번이야말로 금고를 열어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태우가 출근하고 난 후 지연은 어제 찍어둔 수첩 사진을 보며 여러 번호 조합을 시도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금고가 열렸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금고 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현금이 들어있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두꺼운 뭉치로 여러 개 있었다. 대략 계산해봐도 몇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다. 그 외에도 각종 증서들과 도장, 그리고 금부치들이 들어있었다. 지연은 휴대폰으로 금고 내용물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현금 뭉치의 개수, 증서들의 내용, 심지어 도장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촬영했다. 마치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금고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현금 뭉치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연이 급하게 주워 담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옥이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지연은 당황해서 금고를 급하게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욱이 안방 입구에서 그 모습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건. 내 금고를 뒤지고 있었던 거야? 지연이 변명하려 했다.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다가. 청소? 금고를 열어놓고 청소라고? 지연의 손에는 아직도 현금 뭉치가 들려 있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정말 우연히.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정욱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우연히? 내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우연히 열었다고?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 순간 태호가 회사에서 급하게 돌아왔다. 아침에 놓고 간 서류를 가지러 온 것이었다. 집안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태호가 물었다. 내 아내가 내 금고를 뒤지고 있었어. 태호의 시선이 아내에게 향했다. 지연은 여전히 현금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지연아, 이게 뭐야? 태호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지연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어머님 너무 의심만 하세요. 정말 우연히 본 거라고요. 우연히? 금고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데?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수첩을 뒤져서 번호를 알아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 좀 진정하세요. 태호가 어머니를 달랬다. 하지만 정욱의 분노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진정하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금고를 뒤지는데 어떻게 진정해? 태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했다. 아내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어머니의 반응도 너무 과격한 것 같았다. 어머니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옥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집 절대 못 건드린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에서 이 일이 단순히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정욱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하지만 분노와 실망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느리의 행동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 편을 든 것이 더 큰 상처였다. 말순이 담장 너머로 다가왔다. 아침에 벌어진 소동을 이미 다 들었던 모양이었다. 정호가 힘들겠구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묻어 있었다. 정욱이 고개를 들었다. 말순 언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며느리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고. 말순이 혀를 찼다. 정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아들까지 저 여자 편이야. 말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정호가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 말순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지연이가 전에 살던 동네에서 들은 말인데 시어머니 진명에 빼앗고 내쫓았다는 소문이 있어. 정옥의 눈이 커제다. 뭐라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 친구가 그 동네 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전 남편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던데. 정욱의 머릿속이 복잡해제다. 지연의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집안 가구 배치를 바꾸고 장독대를 치우고 재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급기야 금고까지 뒤진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보였다. 그게 사실이야?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소문이니까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며느리 행동 보니까 그럴듯하긴 해. 말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욱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지연이 단순히 욕심이 많은 며느리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 그 친구한테 자세한 얘기 더 들을 수 있어? 정욱이 간절하게 물었다. 물어볼게. 하지만 정우가 조심해야 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가 먼저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정욱의 마음에 결심이 서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지연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했다. 그날 저녁 태우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정옥은 부엌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지연이 거실에서 태호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당신 엄마 정말 심하지 않아요. 그냥 실수로 본 건데. 그날 그래도 금고를 무단으로 열면 안 되지. 그날 무단이라뇨? 가족인데 뭐가 무단이에요. 그날 나중에 다 우리 것이 될 텐데. 그날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정옥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날 결국 아들도 지연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날 정옥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말순이 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만약 지연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 자신도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새벽 5시 정옥은 조용히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기 위해서였다. 이틀 후 화요일 오전 정옥은 시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정옥을 맞았다. 어떤 일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나요? 변호사가 친근하게 물었다. 정옥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며느리가 집안을 뒤지고 재산을 노골적으로 노리는 상황, 그리고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들고 있는 현실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변호사는 정옥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게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옥이 간절하게 물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재산을 다른 명의로 이전하거나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옥의 눈빛이 반짝였다. 기부요? 네, 본인 생전에 재산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면 나중에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요. 정옥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집과 땅의 절반을 지역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도 아들이 아닌 다른 곳에 유증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다. 내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드릴게요. 공증까지 받으시면 법적 효력이 확실해집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정옥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다. 더 이상 지연의 계략에 당하고만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 다음날 정옥은 은행에 갔다. 금고에 있던 현금 대부분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 지연이 알고 있는 기존 계좌들도 모두 해지하거나 잔고를 최소화했다. 은행 직원이 궁금해했다. 갑자기 계좌를 옮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그냥 정리하려고요. 정옥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옥은 금고의 내용물도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현금은 새 계좌에 넣고 중요한 서류들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다. 금고 안에는 소액의 현금과 중요하지 않은 서류들만 남겨두었다. 말순이 정옥의 변화를 눈치챘다. 정옥아, 요즘 뭔가 다르네. 표정도 밝아지고. 언니 덕분이야. 조언해줘서 고마워. 정옥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뭔가 대책을 세웠구나. 잘했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말순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지연은 정옥의 변화를 눈치챘다. 며칠 전 금고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가 의외로 침착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어머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지연이 탐색적으로 말을 걸었다. 그래?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 정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지연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태호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엄마 요즘 많이 나가시네요. 응, 할 일이 좀 있어서. 정옥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태호와 대화를 나눴다. 당신 엄마 뭔가 수상해요. 분명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뭘 꾸민다는 거야? 태호가 물었다. 글쎄요.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눈치예요. 태호는 별것 아니라는 듯 했다.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 걱정 마. 하지만 지연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한 달 후 추석이 되었다. 태호의 친척들이 정옥의 집에 모였다. 태호의 삼촌 부부와 사촌 형제들 총 10명 정도가 둘러앉아 차례상을 차렸다. 지연은 이날을 기다려왔다.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압박해서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하려는 계획이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시어머니도 함부로 큰 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후 친척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지연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지연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정옥이 며느리를 바라봤다. 뭔 얘기야? 저희가 결혼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집 문제를 좀 정리했으면 해서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다. 친척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다. 갑작스러운 재산 얘기에 모두들 당황했다. 태호가 아내를 말렸다. 지연아, 이런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해?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괜찮아요. 가족들이니까. 어머니, 이제 이 집 제 명의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모습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다. 정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제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다. 그래? 내 명의로 넘기라고? 정옥이 차분하게 물었다. 네, 당연히 언젠가는 태호 것이 될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연은 친척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옥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야,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지연의 표정이 이상해제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 어머니? 지연이 당황스럽게 물었다. 이미 남의 땅이야. 너랑은 상관없는 땅이 됐어. 정옥이 명쾌하게 선언했다. 친척들이 더욱 웅성거렸다. 무슨 말이야, 형수님? 태호 삼촌이 물었다. 정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지난달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어. 집과 땅 절반은 이미 재단 것이고 나머지 절반도 내가 죽으면 재단으로 가게 되어 있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변호사한테 유언장도 작성해뒀어. 태호한테는 한 푼도 안 가게 되어 있지. 정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태호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아내가 내 금고까지 뒤지면서 재산을 노렸잖아. 그런 며느리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지.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친척들이 모두 지연을 바라봤다. 시어머니 금고를 뒤졌다는 말에 모두들 경악했다. 지연이 변명하려 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정말로.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오해야. 정옥이 냉소했다. 삼촌이 태호에게 물었다. 태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어머니 금고를 뒤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지연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다 정리됐으니까.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며느리의 탐욕과 시어머니의 반격이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날 밤 태호와 지연은 크게 싸웠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지연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당신 엄마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지연이 소리쳤다. 태호도 어머니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의 행동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먼저 잘못했잖아. 금고를 왜 뒤져?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나중에 우리 것이 될 텐데. 지연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태호의 목소리에도 실망이 섞여 있었다. 지연이 울면서 말했다. 그럼 당신은 어머니 편이에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아내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어머니가 말했던 며느리의 탐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이제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지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태호는 의외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지연은 태호의 반응에 더욱 당황했다. 이혼을 언급하면 태호가 달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동의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태호는 말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회사에 나갔다. 지연이 짐을 나르는 동안 말순이 담장 너머로 지켜봤다. 예상했던 결말이었다. 잘 가라 며느리야. 말순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옥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지연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신의 재산을 지켜낸 것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컸다. 지연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지다. 정옥은 창고에 있던 남편의 영정사진을 다시 안방에 걸고 장독대도 원래 자리에 놓았다. 태호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정옥이 물었다. 제가 지연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정옥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며칠 후 지연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서는 받을 것이 거의 없었다. 정옥이 미리 모든 재산을 정리해뒀기 때문이다. 한 달 후 어느 저녁 정옥은 마당에 평상을 내놓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마음이 편안했다. 지연이 떠나고 나서 집안이 다시 예전 같은 평화를 되찾았다. 태호는 이혼 수속을 마치고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모자 관계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엄마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태호가 다가와 말했다. 그래 고마워. 정옥이 웃으며 찻잔을 내밀었다. 태호가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재산을 다 기부하신 거예요? 정옥이 빙긋 웃었다. 왜 아쉬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태호가 고개를 저었다. 절반은 정말 기부했어.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가 정말 철이 들면 다시 생각해 볼게. 정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신중함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어머니의 지혜에 감탄했다. 완전히 자신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면서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었다. 말순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정우가 요즘 참 평온해 보이네. 그럼 골칫덩어리가 없어졌으니까. 정옥이 시원하게 웃었다. 그 며느리 소식 들었어?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닌다던데. 말순이 귓속말로 전했다. 정옥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언니 말이 맞았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욕심 앞에서는 다 물이 되더라고. 정옥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말순이 담 너머로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 그 말 참 시원하다. 속이 다 뚫렸어. 정옥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쓴맛 뒤에 따뜻한 단맛이 감돌았다. 마치 지금의 자신의 인생처럼 말이다. 힘들고 쓰라린 시간을 지나고 나니 이제야 진짜 평안함을 맛볼 수 있었다. 태호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연이의 본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사람 마음속은 쉽게 알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정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태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옥의 마음에 따뜻함이 번졌다.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이었다. 비록 재산 때문에 벌어진 소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저녁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정옥은 평상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마당을 둘러봤다. 자신이 평생 갖고 온 이 집, 이 마당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다. 엄마 저녁 준비할까요? 태호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다. 그래, 우리 아들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을 거야. 정옥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모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들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다.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태호가 말했다. 엄마, 지연이 없으니까 집이 정말 편해요. 그래? 나도 그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아. 정옥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우가 나가보니 말순이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다. 정옥아, 콩나물 무침 좀 해서 가져왔어. 둘이서만 먹기 뭐하지? 말순의 배려였다. 언니 고마워.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해. 정옥이 반갑게 맞았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동네 소식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다. 말순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옥에게 말했다. 언니 정말 잘 해결했어. 그런 며느리 두고 계속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언니 덕분이야. 조언해줘서 고마워. 정옥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뭘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 말순이 손을 흔들며 집으로 향했다. 정옥은 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태호는 이미 설거지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태호야, 일찍 자라.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정옥이 말했다. 네,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태호가 대답했다. 정옥은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아들 제대로 돌아왔어. 정옥은 앞으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옥은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정옥은 마음이 편안해져서 깊은 잠에 들었다. 정옥은 오랜만에 악몽 없는 편안한 잠이었다. 그렇게 정옥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정옥은 욕심 많은 며느리는 떠났지만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아들이 남았다. 정옥은 비록 재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정옥은 결국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정옥은 앞으로도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평온하게 살아갈 것이다. 정옥은 그리고 가끔 담장 너머 말순과 수다를 떨며 동네 소식을 나누고 정옥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식사를 할 것이다. 정옥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다. 정옥은